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술과 마약, 섹스와 활락에 빠져 지내던 미국 뉴욕의 잘나가는 나이트클럽 프로모터. 그는 어떻게 전 세계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글로벌 자선단체를 만들 수 있었나?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뤄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체리티워터라는 단체의 설립자 스캇 해리슨입니다. 이 체리티워터라는 단체는 2006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껏 15년 동안 1125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온 단체입니다. 전 세계 28개국,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물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개발도상국들이죠. 전 세계 28개국에서 5만 1,438건의 우물을 뚫어갖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올 수 있었던 건데요. 2018년에 이 단체가 모았던 후원금이 6,9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829억 원이 되는데요. 1년에 80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으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그 자선단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의 설립자인 스캇 해리슨이 그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자선단체 설립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이분이 10년 동안 했었던 일이, 단체 설립 전에 10년 동안 했었던 일이 나이트클럽 프로모터였는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직접 쓴 내용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시내에서 가장 핫한 파티장을 찾아 그곳 사장들과 함께 예쁜 여자들 대동하고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때로는 뿌리기도 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놀았다.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이트클럽으로 돈 많은 사람들 이제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갖고 뭐 술을 이제 비싼 술을 엄청 마시게 한 다음에 그날 매출, 그날 매상의 일부분을 떼어서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유흥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이분이 뭐 10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분 스스로도 자신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나이트클럽 프로모터 일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술은 물론이고 좀 마약에까지 좀 많이 손을 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렇게 방탕하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타락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글로벌 자선단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스캇 해리슨이 남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선단체를 만들게 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자신이 이 유흥업계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갈고 닦았던 그 마케팅 전략과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이 체리티워터라는 단체를 15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밴드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뉴욕으로 가는데요. 밴드로서 이제 뮤지션으로서 약간 성공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부모님은 이제 대학을 가라고 했는데 나는 대학을 안 가겠다. 난 뉴욕에서 뮤지션으로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뭐 가방 하나만 들고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밴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클럽 같은 데서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밴드보다는 이 나이트클럽에서 프로모터를 하는 게 더 이제 재밌는 일일 것 같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갖고 나이트클럽 홍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 여기서 그냥 일할 테니까 그냥 뭐 그냥 돈 안 받고 일할 테니까 나 좀 고용해달라. 이렇게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나이트클럽 미국 유흥계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그 10년 만에 이분이 굉장히 미국 유흥가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 바카디라는 양주 브랜드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맥주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술을 마시는 모습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유흥업계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니까 스캇 해리슨 당신이 우리 술을 마셔주기만 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2,000달러씩, 그러니까 뭐 200만 원씩을 주겠다. 그 정도를 이제 제안받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뉴욕 유흥가에서 잘 나가는 분이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요. 맨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밤마다 시내에서 가장 뭐 핫한 파티장 가서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노는, 그렇게 이제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좀 살게 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되게 회의를 느끼게 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2003년 9월에 몸에 이제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맨날 그렇게 술 마시고 또 마약도 손대고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굉장히 그때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삶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데요. 팔에 자꾸만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나는 더 이상 내게 닥쳐온 일을 무시해버릴 수 없었다. 지난 10년간의 일을 빙자해 매일 밤 내가 벌인 술과 약물과 함께한 파티의 결과였다. 몸은 무감각해지고 양심은 무뎌져 갔다.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 않고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고 울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때는 언제였던가. 성공을 위해 달려온 10년 동안 나는 최악의 모습이 돼 있었다. 이제 자신이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그동안 내 삶이 진짜 잘못된 삶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10년 동안 진짜 미국 뉴욕에서 막 여기 보면은 뭐 오메가 시계 차고 다니고 막 양복은 진짜 고급 양복만 입고 뭐 차도 진짜 좋은 거 타고 다녔지만 막상 떠날 때가 되니까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갖고 몇 년 동안 한 몇 개월 동안이라도 좀 새로운 일을 찾기 전에 좀 약간 해외 봉사 같은 걸 좀 해봐야겠다. 해외 봉사 같은 걸 하면은 좀 삶의 의미를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외 봉사단체도 이런 분들은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했던 게 그 유흥가에서 진짜 막 그렇게 막 활락에 빠져 지내고 맨날 그 클럽에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봉사단체가 좋아하겠어요. 다 이제 번번이 저희 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는 기회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번번이 퇴짜를 받는데, 근데 딱 한 군데 단체에서 괜찮다, 당신 뭐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다, 우리 단체 와서 봉사해라,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머시쉽이라는 단체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 이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그 나라들 그 기항을 하면서 그 나라들 항구에 들어가갖고 그 지역에 그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료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진짜 막 얼굴이 진짜 막 이렇게 종양이 나왔고 얼굴이 이렇게 커진 분들 이렇게 수술해갖고 다시 얼굴 원래대로 만들어진다든지, 눈이 이제 백내장이 와갖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술을 해갖고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의료 봉사선인데, 그 의료 봉사선에 이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 봉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막 엄청 이렇게, 만약에 뭐 한국이라고 하면은 진짜 애초에 그 정도까지 지경까지 이르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의사들이 없고 약이 없어갖고 진짜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분이 계속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도 좀 뭔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그동안 너무 나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깨끗한 물을 없어갖고 진짜 막 구정물 같은 그런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사진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다른 현장에 가게 되는데, 굉장히 더러운 물을 마시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높이 자란 풀을 헤치고 숲으로 나아갔다. 몇 분 뒤 혼탁한 초록빛 물이 차 있는 연못이 나왔다. 연못 표면은 수련 잎으로 덮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마을의 여인들이 연못가로 다가오는데 그들의 손엔 누런 통이 들려 있었다. 휘발유를 담는 데 쓰는 그 통에 연못물을 깃고 있었다. 이게 현실이야. 레이프가 말했다. 레이프가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뭐라고? 내가 놀라서 물었다. 이게 이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장난치지 마. 이걸 식수로 마신다고? 수면 위로는 모기와 알들이 들끓었고 수면 아래로는 뭔가 커다란 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나는 물이었다. 손도 대기 싫을 만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마시고 있다고?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직접 현실을 목격하니 화가 치밀었다. 너무 불공평했다.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더 많은 우물을 팔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들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곳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니 어린 소녀가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컵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진짜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는 거죠. 진짜로. 현실을 보게 되는 거고,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나도 진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스카트리슨이 이렇게 10년 동안 유흥업계에 일하면서 진짜 방탕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 안에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서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그런 정의심이라든지 그런 거를 남모르게 간직해 왔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에도, 단체를 설립하기 전에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우물을 하나 뚫기도 합니다. 마마 빅이라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를 잃게 된 그 아이들을 모아갖고 고아원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이제 교육도 시키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곳 사람들 쭉 보니까 깨끗한 물이 없어갖고 여기도 진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맨날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몇 킬로씩 가야 되고 땡볕을 입고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합니다. 이 스카테리슨이 자기가 이제 이모하고 이모부가 좀 돈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한테 이런 사정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두 분이 저런 내가 도와줘야지, 우물 파는데 돈이 얼마 드니, 그래갖고 그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1,500달러 보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지역 건설사 사장을 설득해갖고 배관 파이프하고 뭐 우물 팔려면 당연히 배관 파이프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구해다가 직접 이제 우물을 파갖고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그 미국에 돌아가서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 단체가 설립되는데, 근데 이 단체가 설립됐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스카테리슨이 왜 이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단체가 설립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고, 당연히 직원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노트북 한 대였는데, 심지어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미국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이제 나이트 프로모터로 일했던 그 동료분이 실수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자기 먹고 살기도 막막한 처져 있는데, 어떻게 이제 남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단체를 만든 거죠.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이렇게 뭐 남을 돕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하나 없었던 이 전직 나이트클럽 프로모터가 어떻게 그 자선단체를 만들어갖고 이 정도 규모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약간 경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비결, 첫 번째 비결은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돈이 어느 국가에 어떤 프로젝트에 쓰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스카테리슨이 그동안 했던 일이 사람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와서 진짜 신나게 놀게 하면서 그 돈을 펑펑 쓰게 해갖고 그 매출 중에 일부를 자신이 갖는 거였잖아요. 이런 생활을 이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스카테리슨은 사람들이 어떨 때 이제 지갑에서 돈을 막 꺼내서 이렇게 쓰는지,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카테리슨이 이제 또 자선단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돈을 내지 않는 게 진짜 뭐 남을 돕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 돈을 내가 냈을 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해서 돈을 냈는데, 저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돈을 냈는데, 이 돈이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저 단체의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 뭐 직원 월급 주고 운영비 쓰고 그런데 대부분 쓰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이 책을 보면은 뭐 나는 자선단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스카테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단체에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게 하겠다, 그걸 알았던 거죠. 보통은 여태까지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 자선단체들은 어떤 방식을 택해왔냐면, 그 후원자들이 이제 후원금을 받은 거를 어떤 내역에 얼마를 썼는지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정리해갖고 굉장히 이게 두꺼운 회계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후원자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가 당신한테 받은 돈을 그 기부자님들한테 받은 돈을 이렇게 썼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10원 한 장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당연히 그 자선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스카테리스는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 알았던 거죠. 그 회계보고서에 있는 거는 숫자잖아요, 숫자. 내가 낸 돈 덕분에 삶이 더 나아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딱딱한 숫자. 예를 들어서 뭐 우물공사 자재비 얼마, 우물공사 인건비 얼마, 우물 운영비 얼마. 이 숫자만 봤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카테리슨이 선택한 거는 진짜로 눈으로 보여주자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다 이제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하겠습니다. 체리티한테 100만 원을 후원하면 제가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치면은 제 돈으로 건설된 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물의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어스 같은 그런 지도에서 그 우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어스에서 이 체리티허터가 보내준 그 좌표를 누르면 그 우물의 사진과 그 우물이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그 우물을 이제 공사하는 모습, 그리고 막 우물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뭐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물 때문에 진짜로 내가 낸 돈 때문에 생활이 나아진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단순히 그냥 회계 보고서로 돈을 이렇게 썼다, 그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걸 넘어서,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넘어서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이쪽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눈으로 그 증거를 보여준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인터넷 생중계, 뭐 자기네 홈페이지 생중계 같은 걸 통해 갖고 우물을 이제 막 건설하는 모습과 우물에서 막 물이 솟구치고 그 마을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도 다 생중계로 보여줍니다. 항상 사람들한테 당신한테 받은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 제가 100만 원이 냈으면은, 제가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라도 냈으면은 그 10,000원이 어디 우물에 들어가는 뭐 벽돌로 쓰였는지 파이프로 쓰였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부자들이 자신이 낸 돈이 어떤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게 그 체리티허터가 클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웬만한 단체들은 하기 힘든 건데, 후원자들에게 받은 기부금은 100% 현장 프로젝트에만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 임대료, 단체 운영비는 별도의 기부를 통해서 마련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자선단체들이 우리가 후원을 하면은 그거를 100%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가는 자선단체는 되게 적습니다. 이렇게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이제 수혜자라고 하는데, 그 수혜자들한테만 돈이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자선단체 직원분들의 월급도 드려야죠. 그리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죠.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죠. 각종 사무 기자재도 마련해야죠. 이렇게 운영비라는 게 필요해요. 운영비. 근데 대부분의 단체들은 후원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운영비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는 그 수혜자들한테 보내고 이런 방식을 택하고, 이거는 거의 뭐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부라는 큰 이름으로 돈을 받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도 실제로 그 힘든 사람들한테 가는 돈의 비율은 100%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이 계시고, 그런데 스카테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부를 한 거는 저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주라고 기부를 한 거지, 우리 단체 직원들 월급 마련하고 준 거 아니다. 저 돈 받았으면은 무조건 저 돈은 현장 프로젝트에 쓴다. 나는 그 조직 운영비는, 단체 운영비는 내가 따로 만들겠다. 이런 원칙을, 이거를 이제 100% 룰이라고 하는데, 이 100% 룰을 정한 다음에, 설립 초기부터 정한 다음에 계속 지켜나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냥 사람들한테,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우리 단체 사람들의 월급이라든지 그 임대료를 위해서 돈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탁에는 사람들이 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카드로
카드로 기부를 하면은 카드는 당연히 카드 회사가 받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뭐 3%나 4%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그럼 4% 카드 수수료가 만약 4%라고 했을 때는 그 단체에 입금되는 돈은 10만 원이 아니고 카드 수수료 제한 9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받은 거는 9만 6천 원이니까 이 9만 6천 원만 그 현장 프로젝트에 써도 100%에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카테리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스카테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프로젝트에 쓰라고 준 돈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은 10만 원이다. 근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9만 6천 원만 쓰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 무조건 10만 원 다 해라. 그래서 카드 수수료만큼 빠진 금액도 자기가 또 어디서 구해서 또 메꾼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이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주변 사람들이 제가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단체를 운영하냐. 보니까 뭐 스캇 잘 모르나 본데 너는 억만장자가 아니야. 네 돈으로 그걸 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하냐. 진짜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큰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위기를 겪기도 했었냐면 체리티워터가 설립 2년 만에 문을 닫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을 닫은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쓰라고 했던 기부금 계좌에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운영비 계좌에 있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었던 거죠. 근데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사무실 임대를 못 주면은 이쪽 그 프로젝트에 쓸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단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운영비가 없어서 이렇게 단체가 망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일단은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에 쓴다고 돈 모아놓은 거 있잖냐. 그거를 정식으로 차용증을 써갖고 돈을 빌린다고 해갖고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돈을 옮겨라. 이거는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옮기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벌어두고 운영비를 또 열심히 이제 모아갖고 갚아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깔끔한 문제다. 이것 때문에 지금처럼 하고 있는 이 단체가 망해버리면은 그 단체가 도울 수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못 마시게 되고 결국 더 큰 피해가 온다. 이렇게 스카테리스는 설득을 합니다. 사실 이것 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이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이고 그냥 옮기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써서 하는 거니까. 근데 스카테리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이제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봤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기부금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받은 돈을 단체 운영비로 뭐 빌리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써버리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진실성의 문제는 흙과 백처럼 명확한 것이다. 우리의 급여 때문에 물계좌의 돈을 한 푼이라도 축냈다간 우리 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무너뜨리고 기부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자기한테 프로젝트에 써달라고 기부금을 낸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단체가 문을 닫을 만한 위기를 겪는데 다행히도 우연히 만난 어떤 IT 업계에 거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비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뭐 비보라는 서비스를 만든 마이클 버치와 소치 버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그 자신들이 만든 회사를 그 매각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그 비보를 팔아갖고 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1조 원에 가까운 그 돈을 갖고 있었던 이제 엄청난 이제 IT 부호였는데 이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메일로 뭐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막 이렇게 뭐 스카테리스니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거 막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마이클 버치가 저는 기부단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번 더 이제 스카테리스를 만나고 이 사람한테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100% 룰을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도끼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갖고 거의 이 단체가 망할 뻔했었는데 그 마이클 버치가 그 직전에 이 스카테리슨의 그 체리티워터 그 운영비 계좌에 100만 달러를 보내주고 그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일단 100만 달러면 한 10억 정도 되니까 그 돈이 돌아왔으니까 단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고 일반 기부자들이 낸 그 프로젝트에 쓰라고 준 기부금은 무조건 현장 프로젝트에만 쓴다. 이 룰을 15년째 지켜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낸 돈이 내가 뭐 카드 수수료까지도 포함해갖고 100% 이쪽에 쓰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신뢰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부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체리티허터에 기부금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점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체리티허터에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존 자선단체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극해서 기부금을 모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부 자체가 즐거운 축제와 이벤트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데, 체리티허터가 처음 200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 그 후원금 행사를 가졌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굉장히 이제 자선단체로서는 독특하게 나이트클럽, 굉장히 핫한 클럽에서 행사를 엽니다. 행사를 여는데 뭐 스카 해리슨 자체가 나이트클럽 프로모터였으니까 원래부터 이제 그 나이트클럽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해줘라, 그 공간을 대여해 달라 해갖고 공간을 이제 무료로 하고, 그쪽에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그 벽에는 이제 체리티허터의 체리티허터 활동에 대한 그 소개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활동을 열고, 이 파티의 입장료, 그러니까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 역시 다 이제 기부금으로 받는 거죠. 입장료를 받으면은 그걸 이제 기부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파티식으로 굉장히 흥겹게 그 첫 행사를 열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해요. 그 재밌는 이벤트였던 게 생일 이벤트라는 걸 처음에 만듭니다. 생일 이벤트가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생일이면 내 생일을 기념해갖고 나한테 선물을 주지 말라. 선물을 주는 대신 내가 이 체리티허터 홈페이지에 내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 와서 돈을 내면 내 이름으로 그 체리티허터에 기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생일을 조금 더 이제 뜻있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가족과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보내는 거 이상으로, 그리고 단순히 뭐 좋은 선물을 받는 거 이상으로 내 생일을 기념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생일을 기념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기부 이벤트를. 그러면은 이게 좋은 일이니까 이 생일인 저처럼 이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야, 나한테 선물 주지 말고 저기에 기부해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입소문을 내고 다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입소문을 내고 다니겠죠. 그리고 이제 부탁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흔쾌히 기부를 해주고, 또 이런 걸 또 이제 뭐 SNS 같은 데에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입소문 마케팅을 해나갔던 겁니다. 입소문 마케팅.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진짜 주변인들을 통한 이 입소문 마케팅만큼 효과가 좋은 마케팅이 없는데,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생일 이벤트 기부를 통해서 돈을 모으면서도 자신들의 단체와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텍사스에 있는 그 맥스라는 7살 아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 생일을 기념해서 기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당 이게 $7씩 모아갖고 2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만원 정도까지를 모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부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로 만든 거예요. 뜻깊고 즐거운 이벤트. 물을 못 마셨고 막 고통받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면은 이제 그런 광고 많이 했잖아요. 막 굶주려갖고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힘들게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찍은 다음에, 뭐 이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제 죄의식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반성심을 자극해서 돈을 얻는 건데, 사실 일회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막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한 번이면 할 수 있지만 매번 이런 걸 그렇게 죄책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모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대신 기부는 즐거운 일이다, 이벤트다, 파티다, 그리고 생일처럼 뜻깊은 날에 이렇게 스스로 생일 선물 대신 받은 돈을 기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의 이벤트를 계속 해갖고 굉장히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마케팅적으로도 독특한 모습을 보여줘갖고
보여줬던 것도 이게 체리티워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예. 오늘은 그 미국 뉴욕에서 잘 나가던 그 나이트클럽 프로모터, 진짜 사치와 향락과 방탕에 빠져 살았던 이 나이트클럽 프로모터가 어떻게 15년 동안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그런 자선단체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비결 3가지를 정리하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돈이 어느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둘째는 후원자들에게 받은 기부금은 100% 현장 프로젝트에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월급, 임대료 등 단체 운영비는 별도의 기부를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자선단체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극해서 기부금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 자체가 즐거운 축제와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체리티워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체리티워터를 통해서 저자가 받는 인세 전부는 100% 그 자선단체 체리티워터의 그 물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체리티워터를 구매해서 보시면은 그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 고통받는 그런 저개발 국가의 주민들을 도우는 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이라는 저의 이제 개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낸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 소개를 부탁하면은 저는 이제 그 대가로 그 제가 몇 군데 이제 그 아동 청소년 기관을 지정하거든요. 지정해갖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소개해 드릴 테니 그러면은 그 대가로 제가 지정한 이 아동 청소년 기관에 책을 좀 기증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체리티워터 이 책 소개도 약간 그런 그 아이들에게 책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경기 이천에 있는 약간 아동 보육시설과 그리고 경기 평택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공간에 이 책이 이제 몇십 권 나갔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을 구독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그 책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책을 보낼 수 있어갖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좋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